자, 일단은 컬러를 얘기를 하기 전에 컬러를 나타내는 것들의 용어들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저희가 색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혼합 색상이랑 그리고 가산 혼합과 그리고 감산 혼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나타내는 것들은 제가 여기 색상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색상 선택 툴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나타내는 것들이 여기 HSV 그리고 RGB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산혼합 색상 표현 방식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색상을 나타낼 때 필요한 용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색상 개념 그런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를 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리면 HSV 요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Q 그리고 Saturation 그리고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까 글로는 이렇게 Q, Saturation, S, Value, V 라고 하는데 하나씩 보면은 색상, 얘는 색상을 나타내고 색깔에 대한 정보, 그리고 S는 채도, 이 색상의 채도, 세츄레이션, 그리고 이 밝기, 명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상을 정하고 그 색상의 채도 그리고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산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자주 사용을 하는 RGB 컬러, 얘네를 가지고 각각 값을 0부터 1까지의 값을 표현을 해서 얘도 0부터 1, 얘도 0부터 1값, 얘도 0부터 1값 사이의 값을 혼합을 해서 더하면은 하나의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색을 섞으면은 점점 밝아지고요. 각 값이 모두 1이 되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는 표 중에 뭐 얘네를 이렇게 섞는 하나씩 섞어가지고 흰색이 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얘도 저희가 사용하는 빛도 라이팅 자체도 그것도 가산 혼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트를 설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역제곱 감쇄를 꺼버리고 그리고 컬러를 혼합해서 레드 색상부터 해서 디렉셔널 라이팅 끌게요. 이거 이렇게 레드 색상 그리고 하나씩 섞어보면은 그리고 얘는 레드를 빼고 그린, 얘는 다 빼고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섞으면은 이렇게 레드와 초록이 섞이면은 노란색, 그리고 레드와 초록이 섞였을 때 이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였을 때 이 시안, 요색, 청록색, 그리고 레드와 파랑이 섞였을 때 보라색 이렇게 뜨고, 그 모든 색상, 세 가지 색상이 합쳐졌을 때는 이렇게 흰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낮춰볼게요, 값을. 네,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빛은 이렇게 가산 혼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보는 라이팅 기법은 색상 표현 방식은 가산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산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반대로 섞을수록 0에 가까워지면서 뭐 인쇄할 때 사용을 하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저희는 그냥 CMYK는 뭐 이럴 때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저희가 색 조합할 때는 RGB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엔진에서 빛을 섞었을 때 흰색에 가까워진 이유 또한 가산혼합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표현되는 방식은 이제 빛이 뿜어내는 빛의 색깔을 로컬 액터라고 해서 이 액터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반응을 해서 이 색상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색상을 바꿔보면 이 레드 색상을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뿌려보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색깔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 라이팅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얘 색깔을 이제 지금 보면은 얘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컬러를 가진 애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역시 빨간색이 나오고요. 얘를 이제 색깔을 좀 변경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벡터를 동그란 걸로 해볼게요. 얘 말고.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라이트에다가 빨간색을 뿌렸을 때 이렇게 원래 빨간색 가지고 있는 색상, 이 색상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색상을 가지는 애들은 묘하게 다르지만 이렇게 색상이 더 어둡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색은 빛의 색깔과 물체 컬러가 곱하기 돼서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두 색깔이 섞여서 곱하기를 해서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에 대한 유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색상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곱하기를 했을 때 곱하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서
프라이머리 컬러 첫 번째 색상이라고 해서 기초 색상이라고 해서 이 다른 두 색깔을 섞어서 만들 수 없는 이 기초 색상 얘를 이 파란색과 이 그린 색상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로 처음에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컬러는 두 가지 기본 색상을 섞어가지고 기본 두 색상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색상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색상 이 색상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만든 게 이 세컨더리 컬러고요. 그러면은 이제 초록색과 여기 청록색 그리고 보라색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차, 2차 색상을 섞어서 만든 색상인데요. 이 중간값들 여기 있는 것들을 제외한 여기 있는 애매한 색깔들 여기 이 색깔들을 이제 3차 혼합 색상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보통 배경 작업을 할 때는 컬러 조합을 할 때 이 두 가지 색상을 많이 써요. 보통은 여기를 제일 첫 번째, 요 세 번째 얘를 제일 많이 쓰고 펄셔리라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펄셔리 컬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1차 색상, 2차 색상, 3차 색상 요 순서로 많이 씁니다. 요 순서로 이렇게 반대로 3차 색상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이렇게 색상을 많이 쓰는데 배경에서는 한 90% 정도가 여기 1, 2차 색상을 섞어서 만든 색상 이쪽이랑 이쪽 색상을 많이 씁니다. 거의 이쪽 중에서 여기 비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색상이 너무 튀는 색상, 이런 프라이머리 컬러나 이런 세컨더리 컬러가 아닌지 그거를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게 따뜻한 컬러와 차가운 컬러가 있어요. 얘를 반으로 쪼갰을 때 밑에 있는 게 차가운 컬러, 쿨 컬러에 해당하고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노란색부터 여기까지 이쪽이 잠깐만 이걸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웜 컬러와 풀 컬러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푸른 톤들, 푸른 계열 이런 컬러들과 웜 컬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온도를 뜻하기도 하고 온도는 분위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색 온도에 대해서도 이 컬러의 따뜻하고 차갑고에 대한 것들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에서 90%가 이제 이런 1, 2차 색상을 섞어서 만든 색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컬러들은 언제 사용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순수 색깔이라서 순수한 색깔. 그래서 직접적인 색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굉장히 이끌 수가 있고요. 시선을 이끌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위험이나 어떤 위험, 경고, 뭐 이런 안전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색상들이 이런 색상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한 색상들, 그것들이 이제 이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컬러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얘네들이 비율이 저는 뭐 얘를 한 6, 3, 1 정도나 뭐 얘는 거의 한 1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1 미만이나 뭐 2 정도 많이 쓴다고 하면은 얘가 한 90% 정도 들어오게 하고 포인트 컬러로 뭐 이런 쪽으로 컬러를 쓰거나 얘를 뭐 이쪽에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혼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포컬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은 나머지 이쪽 컬러는 거의 혼합 색상을 많이 쓰고요. 3차 혼합 색상, 그리고 이쪽에는 요 근처에는 2차 혼합 색상을 쓸 수 있겠죠. 이 근처에. 그리고 요 가운데 쪽에 하이라이트 부분 쪽이나 뭐 좀 더 경고를 표시한다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1차적인 색상을 좀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컬러 팔레트를 제작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컬러를 혼합을 하는 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건데, 컬러 스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컬러 스킴, 컬러 색채 계획 혹은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기획을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적인 분위기 혹은 이야기 전달, 뭐 레시피 정도로 이야기 생각을 하시거나 뭐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샷백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영상들은 다 이런 색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색채 구분을 통일한 이런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색채를 여러 가지를 혼합한 믹스드 컬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컬러 대비를 하는 이런, 얘네는 이제 뭐 시네마틱 헐리우드 컬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빨간색, 초록색 조합, 이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해놓고 그 컬러를 어디다가 채울 건지, 그리고 그 조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셔야지 좋은 이미지, 좋은 컬러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컬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해서 단색, 배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색 그리고 유사색, 보색,
단색 배색 뭐 사각형 배색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색은 간단하게 한 가지의 색깔만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단색 배색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쭉 골라보면 이런 거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단색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이름이 모노크로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색상만 고르기 때문에 명도와 그리고 채도만을 조절을 해서 이 분위기를 연출을 하거나 이렇게 보여줘야 될 곳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는 게 이 단색 배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감이 있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뭐 주황색은 뭐 어떤 색깔의 뭐 느낌이 있고 빨간색은 뭐 위험한 느낌, 뭐 초록색은 안전한 느낌,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색상의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단색 배색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뭐 전달하기 좋다. 그리고 통일감, 안정감을 좀 주게 됩니다. 대신 단점은 색상 단조로워질 수 있고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도 조절이나 이런 컬러 채도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은 플랫한 이미지가 돼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 전달하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색상을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색은 색깔이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얘는 이름이 아날로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유사색 배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색상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찾아보면 컬러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도 일단 유사색을 넣겠습니다. 이런 거 딱 유사색이 딱 이미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처럼 포인트 되는 색상을 하나 정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색상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노란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노란색 주변에 있는 이런 주황톤이나 그리고 초록색 톤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이 톤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색상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색상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좋으면서 그 단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화로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통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색보다는 좀 특징적인 거는 얘는 지루함이라는 이런 단조롭고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색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흔한 이런 배색 방식이고 보통 이런 숲이나 뭐 이런 자연물들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사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시 이미지를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컬러들을 어떻게 조합했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4개나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보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플리먼터리 여기 반대되는 색상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얘는 이름이 컴플리먼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방 아까 보여드렸던 반대되는 색감들을 좀 찾아볼게요. 되게 많았는데 왜 일단 안 보일까요? 급하셔서 그래요. 애매한데 얘네. 신기하게 안 나오네요, 오늘따라. 지독하게 안 나오는데요? 얘 좀 대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전히 대비된 색상, 지금 빨간색의 반대는 원래 빨간색이 반대인 초록색이죠. 이제 이런 색상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색을 조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강렬한 대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집중을 하거나 뭐 좀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네마틱, 헐리우드 컬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빨강 파랑 조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시선 집중을 줄 때 뭐 서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잘못 사용하면은 이 모든 이런 대비감이 강한 것들은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색 조합으로 좋은 이런 시선 집중을 만들 수 있지만, 얘네들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올드해 보입니다. 이 혼합 가색상 여기 색상들 중 조합 중에 여기 1차 색상 얘네들을 반대로 막 이렇게 써버린다던가 뭐 초록색, 빨간색 요거를 이렇게 너무 강렬하게 원색으로 써버리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이고 좀 유치해 보이고, 그리고 초보자 티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위험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채도 조절이라든지 명도 조절을 좀 더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 보색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색깔보다 거기에 있는 유사색을 조금 더 조합을 해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피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색깔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진짜 지독하게 안 나와요. 오늘따라. 그 말을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익숙한 이미지로 좀 가져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은 잘못 사용하면은 올리해 볼 수 있다. 그런 단점을 인식하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보색을 한번 해보고 분할 보색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일단 내일 나머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단색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보색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단점과 장점을 보완을 해서 만드는 배색 방식이 분할 보색 배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색상 조합을 가장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좀 이렇게 된 그림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는 보색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반대되는 색감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분할시켜서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하고 그 포인트 컬러에 반대되는 색상에 주변 컬러들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스플릿 컴플리먼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할 보색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이런 보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사색이 가지고 있는 혼합된 버전이고요. 그리고 단점도 그 보색과 유사색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색상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런 컬러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색상을 많이 써요. 그래서 통일감도 있어 보이고 장점을 정리하면은 통일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조화로움 그리고 그리고 대비감 시선 집중 이런 장점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했었던 단조롭고 지루함 그리고 올드해 보이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색상 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색상을 조합을 했을 때 한 가지 색상만 이렇게 너무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반대되는 색상을 칠해주면은 좀 더 좋은 색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반대되는 색깔이 요 초록색을 조금 넣어서 뭐 여기다가 이 정도 칠해주는데 너무 밝네요. 얘는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것도 이거 비율도 중요한데, 이제 컬러가 하나로 너무 통일돼서 지루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색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반대되는 색깔들 이렇게 넣어줬을 때 유사색을 이제 또 다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컬러를 찍어서 거기에 있는 뭐 이런 노란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라색 톤 얘네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 지루함을 좀 더 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데다가 이런 색상을 칠하면은 이 색상이 들어가도 지금 크게 어색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실내 라이팅이나 뭐 야외 라이팅 할 때 전체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통일된 색감을 넣어주고, 배경 색감은 보통 이런 것들로 넣어주겠죠. 그리고 반대되는 포인트 컬러로 어딘가에 시선을 줄 건지, 어떤 신호를 줄 건지, 뭐 여기는 안정된 곳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초록색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신뢰되는 색깔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파란색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런 빨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둬서 이렇게 색상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노란색 같은 것들도 좀 더 추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얘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도 이제 채도랑 관련이 있어요. 얘가 이 유사색 그리고 보색, 얘의 채도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채도가 좀 낮은 게 좋고요. 그리고 얘는 채도가 조금 높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는 여기 색상과 여기 색상은 채도가 높은 게 좋고, 그리고 그 주변 색상들은 채도가 낮거나 색상이 조금만 변해서 얘를 보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변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된 유니티랑 뭐 버라이어티 컬러 뭐 이렇게 또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단색과 유사색, 그리고 보색, 그리고 분할 보색 배색까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현색 배색이랑 사각형 배색은 조금 더 이제 카툰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색깔인데,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일 해보도록 하고, 나머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은 내일 다시 복습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은 뭐 이런 컬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오늘은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내일 제가 안 나오면은 그 최민지 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루 더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제가 나오면은 내일 이거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내일 나오면 오늘 했던 거 그 시간대 3가지, 아침이랑 정오랑 그리고 해질녘 3가지 라이트 잡은 거 다 마무리 되신 분들은 라이팅 시나리오 구하는 거부터, 시나리오 기획하는 거부터, 이 컬러 스킨, 그리고 배색하는 거, 색채 계획하는 거, 그리고 레퍼런스 구하는 방법까지 해서 3가지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 라이팅 한번 잡아보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있을 겁니다. 잠깐 볼게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거를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9일부터는 다시 최민지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일단은 계획은 그렇고요. 뭐 집에 가서 더 이거를 라이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색깔 정리해보는 걸 쭉 해보시면은 되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색깔을 사용했고, 그리고 어떤 배색을 가지고, 유사색 어떤 부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분석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맞던 틀리던 일단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그 PRF에다가 이렇게 쭉 써놓고 거기다 이렇게 다 정리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일단 LMS 체크하시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눈 빠지기 계속 라이팅 보셨을 텐데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